안녕하세요. 조덕중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고 불확실하죠.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미래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큰 위험은 곧 많은 돈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미국의 저명한 투자 자문가 번스타인이 쓴 책 신을 거역한 사람들 위주로 해서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이해를 해야만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스크를 잘 다룰 수 있는지, 리스크 관리죠. 또 기꺼이 안을 수 있는 의지를 만들 수 있는지, 리스크 감수죠. 이 둘이 경제가 발전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리스크 테이킹이 없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공짜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먹으면 죽는 양잿물까지도 공짜라면 큰 것을 집어들고 닥치는 대로 하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죽어도 못 참기 때문에 깃발만 꽂으면 몰려 다닙니다마는 무턱대고 닥치는 대로 하는 투자는 즉시 사망입니다. 재산을 안전하게 불리려면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까요? 10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산. 리스크에 대한 두려움은 확률에 반비례합니다. 확률이 낮더라도 천둥소리는 엄청나게 겁나죠. 위험의 정도에 비례합니다. 이 확률과 위험도를 측정하면 좋겠죠. 2. 투자의 대상을 나누어야지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위험하죠. 3. 수익을 내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리스크를 안지 않는 거죠. 4.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죠. 그래서 옆에서 누가 조그만 돈이 된다고 하면은 따라가고 몰려다니게 됩니다. 몰려다니게 되면은 칼날을 잡게 되는 셈이죠. 위험합니다. 파는 사람이 한 명인데 사는 사람이 3명이면은 당연하게 파는 사람이 칼 자루를 쥐게 되죠. 소수 게임이라고 합니다. 투자의 규제 오랜 버핏은 남들이 다 팔 때 삽니다. 반대중적인 투자를 하지요. 분별력을 잃으면 큰일 납니다. 미국 대형 은행들의 생각 없는 집단 행동으로 국제금융 위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5. 사람들은 대부분이 현재 일어나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에는 끝없이 오를 것 같고 탐욕이 생기죠. 내릴 때에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죠. 그러나 끝없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라고 하지요. 주식시장은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돈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닙니다. 탐욕을 절제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2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6번. 종종 지지 않으려고가 아니라 이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경매를 할 때 최고 가격을 써내서 1등을 차지하더라도 대우건설에서 때처럼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고 하지요. 이익만을 쫓아서 크게 한 방만 날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존의 가능성만은 극대화시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상대방보다 한 수 이라고 생각해서 고를 외치면서 판에 들어가지만은 사실은 상대방들도 대부분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리스크의 진짜 뿌리는 세일즈맨과 손님, 대통령과 국회, 투수와 타자, 신랑과 신부 등 상대방이 서로 밀고 당기는 마음, 밀당에 달려 있습니다. 내 화투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상대방의 표를 읽어내야 합니다. 상대방과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골라야 합니다. 8. 잘못된 관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컨설턴트도 많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결정을 한 후에 후회를 할까 두려워서 주저하고 각자에게 방해가 안 되도록 조심합니다. 아무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시스템을 받쳐줄 수 있도록 실행 지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9. 미래의 기대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으로 리스크를 떠넘기기 위하여 미리 하는 선매매가 선물이지요. 이러한 기회를 사는 것이 옵션이고요. 선물과 옵션이 파생 상품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오랫동안 안정적이었던 유가고 환율 등이 변동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변동되는 거래에서 오는 큰 위험을 기피하고 싶은 집단으로부터 떠안고 싶은 집단으로 리스크 거래가 교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파생상품의 시대가 열려서 전 세계적으로 무려 그 기초 자산이 4경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폭발물과 같이 위험의 교환입니다.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10번.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응보라고 하지요. 원인과 결과 사이를 잇는 고리가 있어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확실성이라고 하고요. 연결고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을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미분적분 확률 계산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불확실성을 완전하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다임은 확률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현대의 리스크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확실성은 최대한도로 늘리고 불확실성은 최소로 줄이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나 투자회사들이 책임 회피에 급급하여서 원인과 결과 사이를 모호하게 하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면 IMF 같은 큰 재앙이 닥칩니다. 정치, 관료, 사법, 언론들이 집단 이기를 위하여 확실성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늘리게 되면은 사회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까에 대해서 5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새 건물, 새 기술, 새 기계, 새 제품에 대하여 얼마만큼을 투자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성공 확률을 낼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리스크에 대하여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기업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를 무조건 피하려 하거나 운명에 맡기거나 하지 않고 기꺼이 감수하려는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경제가 발전합니다. 구소련은 계획과 명령으로 체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려다가 무너졌습니다. 2. 미천이 있어야 리스크에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은 쉽지 않지요. 안전벨트를 깔아야겠죠.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확실성에 급급하여서 불확실성에 도전하기가 힘듭니다.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에 도전하여서 새로운 돈을 만들고 또 그 돈으로 다시 더 큰 리스크에 도전하여 더 큰 돈을 만드는 것이 부자의 정석입니다. 3. 빚, 신용카드를 돌려막거나 34점 몇 %짜리 대금업체 빚에 눌린 젊은이는 자유를 반납한 셈입니다. 자유는 부모나 당이나 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일찍부터 노동과 저축을 해서 리스크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개인 부채와 국가 부채 급격한 증가를
방치하지 않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창조 경제의 가장 첫 걸음은 자유의 창조가 아닐까요? 4. 도박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고 미국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야구나 영화 산업보다 더 크지요. 그러나 지나간 몇 차례의 주사의 결과가 앞으로 무슨 숫자가 나올지 알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한 나라의 자본이 카지노 같은 쓰레기에서 나온 걸로 발달해서는 안 된다. 케인즈의 이야기입니다. 몇만 원짜리 고수톱은 칠 수는 있겠지만 도박은 아예 않는 게 최선이다. 인생을 카드 뒷장을 쪼이듯이 뒷장 보기에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듯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엄연한 진리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5. 리스크는 신이 관장하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인류는 르네상스 이전까지 전지전능한 신의 전유물이었던 리스크 통제권을 신으로부터 뺏어 와서 종교 개혁, 산업 혁명을 거쳐서 획기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이룩하였습니다. 사람은 신을 거역하였지만 리스크 통제권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신은 사람을 창조하였지만 사람은 자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크게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